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제주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수제맥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내일하고 모레 13일, 14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환불일은 주말이 포함이 되어서 다음 4일 후인 18일 날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5월 26일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공모가 밴드 2,600원에서 2,900원이었는데 공모가 밴드를 초과한 3,2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개인에게 약 209만 500주를 배정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인 104만 5,250주가 균등 배정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환매 청구권이 3개월 부여가 되고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청약 한도는 대신증권 일반 우대 등급 기준으로 최대 1억 6천에서 3억 2천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진 시스템이랑 청약 일정이 완전히 겹칩니다. 공모가 산정하는 방식은 EV 에비타를 활용한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아니죠. EV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현금으로만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제주맥주는 2020년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영업현금만으로 그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연도를 계산했는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적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3년도 기준으로 추정 에비타를 계산해서 그걸 현가로 적용한 다음 이 가치를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비타가 과연 이 에비타가 또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2,600원에서 2,900원 최종적으로 3,2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양조장 설비 시설 투자 같은 쪽으로 해서 생산 캐파를 확장할 예정이고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자금을 일부 사용을 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 브랜딩, 연구 개발비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같은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들을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일부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고 이 금액도 굳이 따지고 보면은 시설을 캐파를 확장하는 쪽에 자금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용도로 의미 없는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업종을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이런 그 주류 시장 쪽에서 과거에는 규제를 하는 분야였다면은 이제는 성장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주세법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 술에 매기는 세금이 어느 정도 인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크래프트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시장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생산 설비 투자 쪽에 자금을 투자를 하고 이게 완료가 된다면 현재 제주 맥주의 기업 가치보다 약 3년 뒤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주 맥주에서는 다양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마케팅의 차별화라고 해서 서울시 제주도 캠페인, 제주 맥주 한 달 살기, 그리고 이제 막 그 SNS 같은 것들
그리고 언택트에 맞게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신속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해외 시장 쪽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해가지고 자금들을 투자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주 맥주도 거기에 따라 같이 성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진한 부분이 시장 대비 제주 맥주가 가지고 있는 그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도 성장을 하는데 이 전체에서 제주 맥주가 가지고 가는 점유율도 앞으로 올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제주 맥주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것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 가능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 맥주가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로고를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뭐 제주 백록담, 성산 일출봉, 요 두 개는 저도 편의점에서 보고 궁금해가지고 사서 마셔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제주 맥주의 상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 이 맥주들이 나름 인지도가 쌓이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제주 맥주도 충분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조장 견학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일종의 크래프트 맥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 맥주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맥주 판매로 인해서 매출이 2018년도 19년도는 거의 흡사하지만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맥주 관련된 매출이 적다 보니까 양조장 투어 쪽에 비중을 실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고, 이제 매출 수입이 늘어나니까 양조장 투어 관련된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들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원재료, 부재료를 총 수입했는 금액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2018년도, 19년도에 요 매출하고 거의 비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가 되는 메가하고 홉 같은 경우 킬로그램당 가격이 거의 올랐다 내렸다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주 맥주의 생산 능력은 약 2208 정도로 딱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실적을 보시면은 433, 685,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1876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생산 캐파 대비해 가지고 생산을 했는 지수가 85%까지 올라갔음에도 2020년도에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주 맥주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고, 생산 능력만 따라온다면은 앞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다크 에일, 배럴 에이징, 제주라거 같은 새로운 신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연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주주 구성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최대 주주 외로 해가지고 약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기존 주주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은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때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나중에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들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장일 날도 기존 주주의 물량이 약 17.23%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트에서 실수를 했는 것 같은데, 보호예수 물량을 조금 디테일하게 했는 걸 찾았었는데, 이거 희석
공모 후 희석 주식을 적용했는 표를 2번 올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다른 걸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같은 표를 2번 올린 게 아닌가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고요. 결론은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주주 구성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는 2년 이런 식으로는 했는 표가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대충 이런 구성이 있고 이거를 앞에 표랑 비교해가면서 대충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트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 앞에 기존 주주들하고 적혀 있는 것들 보면은 여기에 벤처 금융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 벤처 금융이라고 많이 표기를 해주는데 독특하게 전부 다 기존 주주라고 표기를 해놨었고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전부 다 뭐 투자조합, 펀드, 투자조합 뭐 전부 다 투자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표를 보실 때 기존 주주는 대부분 투자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보호 예수가 풀릴 때 꽤나 많은 물량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보시면은 행사 가격이 500원, 1000원, 거의 다 500원 단위고요. 추가 가능한 금액이 공모가 대비 비율을 보시면은 15%에서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주로 전환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게 전체 물량을 봤을 때 공모 후 물량 대비 4.56% 정도가 유입이 돼서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바로 그 공시를 하고 전환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2021년도 3월 20일 이전에 행사가 가능한 물량들이 요 전체 물량의 약 40% 정도가 있고요. 공모 후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은 한 1.6에서 한 2%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 후에 바로 희석이 되면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 정보를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18년도 19년도는 비슷하게 한 73억 정도씩 매출을 발생을 했고요. 2020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이 215억까지 거의 한 3배 가까운 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 63억, 95억, 적자 43억 해가지고 사실 크게 줄이지는 매출 성장했는 거에 비해서 이 감소폭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 사실 이 정도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어야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못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계속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은 해봐야 알겠지만 기업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이나 시설 자금 쪽에 투자를 했는 결과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제주 맥주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렸던 게 수요 예측 발표가 없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요거 어제 장외 거래가를 캡처를 했는 겁니다. 보시면은 4,900원이라는 가격도 있긴 했지만 뭐 4,200원, 3,000원 이 가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금액으로 확정이 되고 나니까 최저 금액이 4,200원 그리고 최고 금액은 5,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제주 맥주가 솔직히 좀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792억 나오는 거 보고 약간 놀랬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IPO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외가까지 간다면은 거의 2,800억까지 시가총액이 점프될 수가 있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를 안 하고 물량이 약 1,8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의 35.53%고 만약에 이 금액이 상장일 날 그대로 유통이 된다면은 한번 물갈이를 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이 576억입니다. 이게 공모가 기준이고요. 혹시나 공모가보다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자,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 경쟁률이 1356대 1로 최근 분위기로 따졌을 때 우와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18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시스템이나 다른 종목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 요게 또 벤처금융이죠. 결국은 벤처금융들의 물량이 굉장히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때 비율이 높고요. 상장일 날 또 높은 비율이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장기간 물량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은 가격 제시는 밴드 상단을 초과했는 쪽에 대부분 신청을 해서 금액적으로는 또 초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주 맥주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은 약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종목이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규제 완화 및 이미지 변신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국면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신제품 출시, 개발과 출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2020년도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가동률이 85%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 IPO를 통해서 2023년도까지 생산 캐파를 증가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제주 맥주의 큰 폭의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큰 폭으로 매출 상승을 했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였고 심지어 그 폭을 줄이는 것도 큰 폭을 줄이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투자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 생산 캐파 투자를 마치고 나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보통 불경기에도 경기를 방어해주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제주 맥주도 조금 그런 식의 종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은 중요한 거는 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IPO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은 일단 IPO 진행 유무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개인 경쟁률을 보고 균등만 할지 비례만 할지 아니면 마통까지 넣어서 비례를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금요일 날 오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경쟁률은 준수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다소 낮으며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점, 그리고 주주 구성과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상장일 날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소폭이라도 어느 정도 수익권을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 예상이 틀려가지고 수익을 못 준다면은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환매 청구권을 활용해서 한 10% 정도만 손해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최근에 또 주식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만약에 그 지수가 떨어져 버리면은 10% 이하까지도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은 바로 익절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관들의 그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까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다시 진입을 할 생각은 없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생산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시장에서의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해외 시장을 계획대로 수립하는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한 번 더 분석해보고 그때 가서 전략을 수립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상 제주 맥주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려 봤고요. 최근에 제가 종목 분석을 하면서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나름대로는 소신 발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아무튼 이 영상의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꼭 참고만 하시고 누누이 얘기 드리는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